지금 이 밑에 보이는 회로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이런 연산 증폭기의 가장 간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주어드린 회로는요. 차동 입력이고요. 입력이 차동으로 들어가고 출력도 차동으로 나오는 증폭기입니다. 입력이 2개가 들어가고 출력도 2개가 나오는 증폭기예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준 전류가 0.2mm를 제가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0.2mm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 연결이 뭔가요? 커럼 미러잖아요. 커럼 미러 같으면은 왼쪽 디바이스의 사이즈랑 오른쪽 디바이스의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흐르게 되면은 입력 차동이 신호가 없을 때는 양쪽이 대칭이니까 2분의 1씩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신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이 틀리게 신호가 흐르겠죠. 틀리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전압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공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입력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얘는 전원이고 나머지는 그라운드, 여기는 출력의 로드, 캐패시턴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숙제하실 때 제가 드린 회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제 말은 거의 뭐 많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드린 ATSPICE 파일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을 변경한다든지 네, 등등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네, 밑에 보시면은 되게 제가 간단하게 일부러 세팅해놨거든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4개 다 사이즈 똑같이 제가 드렸고요. 이거는 바꿀 필요 없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기준 전류도 0.2mm 바꿀 필요 없고요. 로드 캡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로드 저항은 저희가 문제 따라 좀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입력 신호 2개도 여러분들이 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주어드린 세팅은 입력 2개다가 DC 전압이 1.5V, DC 기준점이 동작점이 1.5V, AC 소신호 신호를 저희가 집어넣을 때 차동이니까요. 양쪽에 2분의 1씩 신호 크기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0도, 다른 쪽에는 180도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V인 P에 0.5의 기준 신호를 가진 사인파가 인가가 된다고 하면은 V인 N에는 그것과 진폭은 0.5 똑같지만 위상이 180도 틀어져 있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사인 오메가 t면요.
얘는 사인, 죄송해요. 얘가 0.5 사인 오메가 t면은 얘는 마이너스 0.5 사인 오메가 t입니다. 크기는 같고 각도가 180도 틀어져 있는, 실제로 차동 증폭기는 이런 차동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산하신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 제가 equal phase, common mode 입력으로 신호를 주고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차동 신호는 원래는 이렇게 한쪽이 0도면 한쪽은 180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차동 입력입니다. 디퍼런셜 입력이 크기는 같고 위상이 180도인 신호가 들어가는 것을 차동이라고 부르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신호는 커먼 모드 입력입니다. 커먼 모드 입력은요. 커먼 모드 입력은 지금 이 노테이션에 따르면은 둘 다 크기가 1이고 둘 다 각도가 0도인 신호를 V인 P, V인 N에 집어넣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면요. 의미는 크기는 같고 각도도 같은, 그러니까 같은 위상의 같은 신호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을 우리가 커먼 모드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커먼 모드 입력일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디퍼런셜 페어 트랜지스터 두 개만 저희가 보면요. 저번에 수업한 내용이긴 합니다. 기준 전류가 IB일 때 만약에 왼쪽 오른쪽 신호가 똑같은 DC만 저희 속도로 따지면은 1.5V가 똑같이 들어가면요. 똑같이 들어가면은 왼쪽 흐르는 전류, 오른쪽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IB죠. 왜요? 왼쪽, 오른쪽의 VGS 값이 똑같으면요. 이 둘 사이는 같은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채널 랭스 효과는 무시하고요. 무시했을 때 VGS가 같으면은 왼쪽, 오른쪽은 같은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왼쪽을 1.5보다 더 높였어요. 높이면은 ID1이 ID2보다 커지겠죠? 왜? 다시 VGS가 더 커지니까. 맞습니까? 반면에 왼쪽 오른쪽을 둘 다 1.5에서 같이 제가 올리겠습니다. 1.7로 똑같이 1.7로 올리면은 ID1과 ID2는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V1과 V2의 전압이 같이 변했으니까, 같이 변했으니까요. 같이 변하면 VGS도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같은 신호가 들어가는 거를요, 우리가 커먼 모드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우리 DC, AC 관점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은 V1은 VDC 더하기 Vin의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는 거고요. V2는 VDC 빼기 Vin sin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차동 입력이 들어갔을 때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 진폭은 똑같은 차동 신호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사인파 그거의 반대 위상의 사인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만큼 전류도 커졌다 작아질 거고 ID2는 작아졌다 커질 거예요. 이게 차동 입력이에요. 커먼 모드는요. 커먼 모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커먼 모드는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가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똑같이 같은 위상의 신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동시에 보시면은 ID1과 ID2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신호가 같이 변하니까요. 같은 시간에. 같이 변하니까 전류값도 변화가 없고요. 그 얘기는 로드가 달려 있었을 때 출력 전압값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동 증폭기는요. 커먼 모드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커먼 모드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동 증폭기가 쓰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차동 증폭기는요. 같은 위상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다 날려버립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으로 봤을 때 날려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날리는 정도가 100%가 되지는 않아요.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신호를 이런 증폭기를 우리가 차동으로 입력을 인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저번에 얘기하기를 차동으로 인가하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은 왼쪽에 신호가 이렇게 사인파가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반대 위상의 사인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게이트에서 소스로 전달이 되면요. 비반전 증폭기잖아요. 소스에서 왼쪽 신호에 의한 신호는 똑같은 위상의 어떠한 크기를 가진 신호가 보이게 될 거고요. 이 오른쪽 신호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반대 위상의 똑같은 크기의 신호가 보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얘랑 제가 왼쪽 오른쪽 같이 그렸지만 결국은 시간축으로 보면요. 같은 시간에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신호를 뭐 VX라고 두고 오른쪽 신호가 VY라고 두면은 VX가 이렇게 변하면은 VY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소스 노드는 VX, VY가 동시에 이렇게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변하니까 그거의 합이죠. 그거의 합이니까 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값의 변화가 없는 게 뭐예요? DC잖아요, DC. DC 전압이 그대로 보이고요.
신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노드가 우리가 AC로 봤을 때, 소신호로 봤을 때 뭐다? AC 그라운드다. AC 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 AC 그라운드라고 보게 되면요. 이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V in P는 왼쪽, 오른쪽은 V in N. 그런데 차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출력을 V out N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출력을 V out P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V out N은요. 이 신호는 V in P에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common source 증폭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은 반대, 크기는 얘가 만약에 GM의 크기를 가지고 채널 랭스를 제가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로드 저항이 아래이면은 마이너스 GM RL의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Vout P는요. Vout P는 V in N에 따라서 역시나 같은 관계식이죠. 마이너스 GM RL이 곱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실제 증폭 이득은요. 뭐냐면은 V in P가 들어가고 V in N이 들어갔을 때 V out N이 이렇게 나오고 V out P가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증폭 이득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V out P 빼기 V out N 차동 출력 나누기 V in P 빼기 V in N 차동 입력입니다. 이게 증폭 이득이에요. 차동의 출력 나누기 차동의 입력이에요.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그러면은 V out P 빼기 V out N은 마이너스 GMRL V in N 빼기 V in P가 되고 제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GMRL V in P 빼기 V in N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요. V in P 빼기 V in N이 되고 GMRL이 차동 증폭기의 출력 이득이 됩니다. 이게 차동 입력일 때 증폭 이득이에요. 증폭 이득. 우리가 커먼 소스 배웠을 때 증폭 이득이랑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차동이 아닌 커먼 모드로 제가 입력 신호를 한번 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커먼 모드로 신호를 주겠습니다. 커먼으로 준다는 얘기는요. 왼쪽에 제가 위상 하나만 그릴게요. 위로 변하는 위상을 그리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위로 변하는 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그린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똑같이 이런 신호에 의해서 소스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위상의 신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얘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신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점을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이런 변화랑 오른쪽에 이런 변화가 왼쪽을 제가 Vx, 오른쪽을 Vy라고 줄게요. 그리고 양단에 흐르는 전류를 IXY라고 할게요. 그러면 IXY는 얼마가 됩니까? IXY는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XY는 0이죠. 왜? 우리가 오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양단의 전압 차이가 전류를 결정하는데요. 양단의 전압이 Vx, Vy가 같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같으니까 전류는 빵입니다. 빵. 전류가 빵이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개방 회로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개방 회로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만 보실게요. V인이 이렇게 변해요. V인이 이렇게 변해요. 출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출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점이 안 잡혀 있잖아요. 소스 전압이 안 잡혀 있으면 이 변화가 인식이 안 되죠. 커먼 소스는 여기가 그라운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건데요. 개방 회로일 때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 신호는 픽스예요, 픽스.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증폭 이득이 0이에요, 0. 증폭 이득은 Vout 분의 Vin이잖아요. 출력 변화가 없으니까 0이죠. 맞습니까? 이상적일 때는 출력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상적일 때는 그런데요. 실제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이 전류원의 출력 임피던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제 말은 이 전류원이 이상적인 노턴 소스이면은 얘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에랑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출력 저항이 RS예요. 출력 저항이 RS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요? 이 RS를 양쪽에 붙이면 되죠. 저항 두 개가 ERS면은 저항 하나로 봤을 때는 RS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처리를 하면은 앞에랑 똑같은 의미로
이 중간점을 중심으로 양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 회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연결을 개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연결을 개방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ERS, ERS, V in P, V in N. 커먼 모드이긴 하지만 입력을 기호를 다르게 줬습니다. V in P 대 V out N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커먼 소스인데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 커먼 소스죠. 얘가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축템. 그때 V out N의 V in P의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신 거를 기억하시면은 죄송해요. GM 나누기 1 더하기 GM 그리고 소스 저항 ERS 곱하기 로드 저항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V in N 여기가 V out P라고 하면은 V out P 나누기 V in N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GM의 1 더하기 GM ERS V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RL로. 앞에 제가 이상적인 커런 소스일 때는요. 출력 저항이 무한대니까요. 이상적일 때는 출력 저항이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이 RS가 무한대면은 이 전체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왜? 밑에가 무한대니까. 유한한 수 나누기 무한한 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류원일 때 우리가 앞에서 출력 신호가 0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랑 똑같습니다. 무한하지 않더라도 이런 축태에 의해서 출력 신호가 매우 작은 거죠. 변화가. 맞습니까? 커먼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축태 현상에 의해서 출력 신호는 각자 봤을 때도 매우 작고요. 우리가 원하는 차동 출력 Vout P 빼기 Vout N은 얼마입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하시면은 0이죠. 전류원이 유한한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동 출력은 항상 0입니다. 언제? 왼쪽 저항이랑 오른쪽 저항이 대칭일 때. 왼쪽 트랜지스터랑 오른쪽 트랜지스터가 대칭일 때는 출력 신호는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커먼 모드에 대해서 동작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커먼 모드에 대해서 동작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약간 좀 더 복습을 하면은 차동 증폭기는 양쪽 전류의 합이 기준 전류랑 같다는 관계식, 각각은 세츄레이션을 동작한다는 관계식을 따져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양쪽의 전류에 우리가 관계식을 전개할 수가 있고요. 전개를 했을 때 만약에 입력 신호의 차이가 차동,
이 차동 차이가 매우 작으면은 우리가 비선형 부분을 우리가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V1 빼기 V2가 루트 2 VD셋 보다 작으면은 혹은 VD셋보다 작으면은 지금 얘가 거의 0의 이 전체가 거의 0에 수렴하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면은 1 빼기 0이니까 이 전체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작을 때, 소위 얘기해서 소신호일 때, 작은 신호의 크기를 가진 입력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IB는 항상 흐르고요. 더하기에 어떤 2분의 1 GM의 입력 차이가 흐르고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의 2분의 1 GM의 입력 차이가 흐르고 그래서 출력 신호의 출력 전류의 이 차이를 보시면은 역시나 DL을 날리면은 GM 곱하기 차동 입력의 차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똑같이 커먼 소스랑 똑같이 GM 곱하기 입력의 차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 맞습니까? 이 전류가 만약에 로드를 만나면은 출력 전압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알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연산 증폭기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얘가 제가 심볼로 그려볼게요. 뭐냐면은 입력이 차동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단극성으로 나오는 이러한 증폭기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증폭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얘의 동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차동 신호에 대해서 혹은 커먼 모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차동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니까요. 2분의 1 V인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V인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동작할까요? 2분의 1 V인의 신호가 여기가 소신호 그라운드니까 2분의 1 V인 곱하기 GM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ID1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다시 적어볼게요. ID1은 V인 2분의 1 V인 빼기 2분의 1이면 ID1은 얘는 2분의 1 V인 GM이 됩니다. ID2는 어떻게 돼요? ID2는 역시 2분의 1 V인인데,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V인 곱하기 GM이 되죠. ID2는 이렇게 흐릅니다. ID1도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ID1은 전류원을 만나죠. 전류원. 커런 미러. 커런 미러를 만나면은 복사가 되죠. 복사.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Iout은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out은 이 점에서 KCL을 하게 되면은 ID1 빼기 ID2가 되죠. KCL 했습니다.
ID1은 내려가고요. ID2도 내려가니까 Iout은 ID1 빼기 ID2. 이거 두 개의 차를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GM에 곱해진 출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에 의해서 출력 저항은 얼마입니까? 출력 저항은 PMOS가 가지고 있는 채널 랭스 효과에 의한 출력 저항, NMOS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에 의한 저항, 이 두 개의 병렬이니까요. 병렬이니까 RON, ROP의 병렬로 저항이 흐르게 되고, 따라서 출력 전압은 GM 곱하기 Rout 곱하기 입력의 차동 입력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V1, V2가 들어갔을 때 Vout은 GM, Rout, V1 빼기 V2의 관계식을 따르게 되는 연산 증폭기더라. 연산 증폭기더라.